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저 또한 여기 사연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 용기 내어 작성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장녀였어요. 부모님도 조그맣게 닭 요리 전문점을 하시는 거 외엔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입시 공부를 하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원하던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대학 시절을 보내는 중 학교에서 하는 미팅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법학과 학생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듯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사시 준비를, 저는 취업 준비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과연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공무원으로 방향을 틀어 행정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1년 만에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비록 9급 공무원이지만 여자 직업으로서 안정적이라고 부모님은 참 좋아하셨죠. 제가 공부를 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동안에 남자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남자친구 또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생에서 직장인 커플이 되었죠. 눈코 뜰 새 없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것은 행복했지만 힘들었습니다. 매번 기다려야 하는 쪽은 제가 되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원래 성격이 느긋한 편이기도 하였고, 남자친구는 만나면 정말 잘해주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려하는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워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를 할수록 저에게 다정다감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결혼을 한다면 저희는 서로와 결혼을 하기로 하였고요. 하지만 연애를 7년째 하다 보니 남자친구는 검사였기에 주변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엄마가 요새 하도 선보라고 난리쇼. 여자친구 있다고 해도 들으려 하시지도 않고 일도 피곤한데 죽겠네 아주. 아, 정말? 아, 그럼 어쩌지? 속상하다. 애초에 나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건가? 김 빠지네. 자기는 어쩌고 싶어? 나는 결혼을 한다면 너랑 한다고 했잖아. 이것저것 재고 싶지도 않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 이게 내 진심이야. 근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거 아니야? 아직 뵙지는 못하였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 조만간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우리도 결혼하자. 형들도 있어서 우리 엄마 나한테 그렇게 기대 많이 없으셔. 괜찮아. 그리고 너 정도면 훌륭하지 안 그래? 진짜 내 주변 통틀어 너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은 처음이야. 잘해줄게 평생. 같이 살자. 자기야,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고마워. 행복하다 진짜. 꿈만 같아. 내가 결혼을 하다니. 나도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하셨고, 그렇게 결혼에 한 발짝 다가가나 싶었죠. 아유, 그럼 재호가 너랑 결혼하지? 아이고, 내가 검사 사이를 보다니 너무 좋다. 그럼 식은 언제쯤 할 예정이야? 아직 몰라. 그냥 결혼 약속만 한 거야. 천천히 준비하고 알아봐야지. 아직 재호 씨네 집에 인사도 안 가는데 뭐. 재혼의 부모님이 널 좋아해야 할 텐데.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최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편으론 걱정이 되네.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 마. 혹시라도 처음에 마음에 안 드셔도 점점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엄마, 나 믿지? 엄마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습니다. 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원하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 생각해서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믿었기에 그만 걱정하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앞두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저희 집 부모님은 대학 시절부터 마음에 들어있던 남자친구였기에 맛있는 밥상을 대접하기 바빴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그런 부모님께 예의 있게 행동했고요. 아유, 재호 많이 먹어. 어쩜 너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응? 아니요.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 굴비가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 우리 재호. 많이 먹거라. 애들 엄마가 재호 온다고 아침부터 장보고 요리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어머니 요리 솜씨 훌륭하신데 그걸 이렇게 먹다니 너무 좋은데요. 아진이랑 결혼해도 어머니 요리 자주 먹을 수 있겠죠? 그게 제 바람인데. 아니면 아진이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았으려나?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주고받는 말들 속에 행복이 묻어있는 저녁이었죠. 그렇게 저희 집 투어는 마쳤고 드디어 난생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는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연애 시절 저희 집에 자주 왔었지만 저는 정말 처음이었기에 너무 떨렸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 긴장감은 초고조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호 씨 여자친구 이아진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서 와요. 얘기는 들었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한식으로 차려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생각과는 다르게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괜히 긴장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저에게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확실한 건 저를 반대하시거나 하는 뉘앙스는 전혀 없으셨죠.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아진이 정말 미인이죠? 내가 눈은 높다니까. 형수들도 그렇고 며느리들이 다 예쁘지? 좋으시겠어? 그러게, 아진이가 정말 미인이구나. 혹시 부모님은 뭐 하셔? 내가 말 놔도 되죠? 그래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아, 네, 그럼요. 말 편하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닭볶음탕집 운영하세요. 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던 거라 그 지역에선 꽤 유명해요. 언제 한번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포장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백숙도 하니까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뭐? 닭볶음탕? 아니, 내가 뭘 잘못 들은 건지 지금 닭볶음탕이라고 했어? 참네.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 보자 하니까. 엄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도 백숙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태도가 뭐예요? 안 그러시기로 하셨으면서.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 입에서 닭볶음탕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도 섞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크게 놀랐어요. 처음에 저에게 나긋했던 것은 참고 계셨던 거였죠. 역시 전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요. 아무래도 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 마음 이해할 거예요. 아들 40패스까지 시켜놓고 벽이 맞는 며느리 원하는 건 모든 엄마들의 생각 아닐까 하네요.
아진 씨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 일어날게요. 그럼 맛있게 먹고 가요. 그렇게 어머님은 말 한마디 하시고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했어요. 진짜 미안해. 엄마가 아무래도 나한테 기대가 많이 크셨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주라. 엄마 마음은 내가 어떻게든 돌릴게. 검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닭집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렇게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은 제 반응을 궁금해 하셨고요. 아이 참, 재혼해서 뭐래? 너 마음에 든대? 아이고, 오늘 아빠랑 얼마나 일이 손에 안 잡히던지 궁금했어. 얘기 좀 해봐. 뭘 뭐래. 그냥 그렇구나 하시지. 맛있는 거 잘 얻어먹고 왔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마음 놓고 계셔.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네요. 엄마 아빠 음식점에서 재혼의 엄마가 싫어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닭집에서 저랑 제 동생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차마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기다리는 것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찾아왔죠. 미안해. 엄마한테 말했어.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냥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늘 엄마 말만 잘 듣는 나였어서 엄마도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난 내 선택 후회하지 않고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변치 않아. 너만 결정해주면 돼. 혹시 변했어? 나도 너랑은 헤어질 자신 없어. 네 마음 변치 않는다면 결혼하자. 어머님은 차차 내가 살면서 마음 돌릴 수 있게 할게.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머님의 반대는 꺾이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이 저희 엄마 아빠에게 비수를 꽂히는 날이 되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닭집 하신다고? 에휴, 먹고 살기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저희 집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재호가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이 놀랐네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죠. 재호 너무 잘 키워주셔서 저희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키웠네요. 그 점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저희 바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왕 결혼시키기로 한 거? 그럼 시켜야죠. 별 수 있나요? 저희가 준비한 예단 목록입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엄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놀라셨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으셨어요. 혹여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내색하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엄마는 차에서 많이 우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저지른 불효 같았죠. 너무 죄송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미안해. 나 결혼하지 말까?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프면 나 결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 미안해.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이거사. 너 하나만 놓고 보면 번듯하게 잘 컸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그 집에서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너무 미안해.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엄마 아빠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아. 에휴,
이게 다 못난 애비 잘못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 아빠. 아, 왜 그래? 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그만할게. 그러니까 잊자, 어? 아유, 그만하긴. 재호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엄마 아빠한테 하는 효도야.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대못을 받고 저는 결혼을 강행해 나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평생 엄마 아빠는 죄책감 속에 살게 될 것 같아 강행한 것도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주신 예단 목록은 억 단위가 넘는 목록이었어요. 도저히 저희 집에서 감당해낼 수준은 아니었죠. 전 남자친구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동의했고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나 9급 공무원이야. 억 단위라니. 우리 엄마 아빠 형편도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고 어떡하지? 아, 진짜. 아, 엄마도 진짜 너무하시네. 그냥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미안해. 너 꼭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해줄게. 나한테 시집와서 최고로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니까 지금 슬픔은 다 잊어. 알겠지?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혼수를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3천만 원 가량의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제가 해온 혼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못마땅해 하셨죠. 뭐 너한테 기대한 건 아니다만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하지 않겠니? 너무한다 정말. 혼수도 네 멋대로 해오는구나 아주. 죄송해요 어머님. 이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너무 무리예요. 저희 집에겐. 죄송해요. 기대에 못 미쳐서. 됐다. 조금이라도 기대한 게 내 잘못이지. 며느리 중에 막내 며느리가 구급 공무원일 줄 누가 알았어? 참나, 아유 창피해. 어머님은 이제 저희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자 더 못마땅한 뉘앙스를 풍기셨죠. 하지만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참았어요. 언젠간 진심을 알아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한 최고의 자만인 줄은 이때는 몰랐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의 앞날에 행복만이 열릴 거라는 착각 속에 결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만은 참 행복했죠. 결혼을 하고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어 서울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 전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결혼을 하고선 저희 둘이 살아간다는 생각에 알콩달콩 행복했네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일을 가면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사건건 간섭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니 살림에도 관여를 많이 하셨죠. 어머님, 웬일이세요? 아, 말씀하고 오시지.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집도 못 치웠거든요.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허락 받고 와야 하니? 너 말 웃기게 한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지. 너 일 다니고 우리 아들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너네 둘이 산다고 아주 신났지?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 출근할 때도 항상 재호 씨 밥 절대 굶기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오셨으니 식사하시고 가세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거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재호 씨도 퇴근할 거니까 같이 드세요. 닭 요리 잘하냐? 네 엄마 닮았으면 닭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겠구나. 그럼 닭 요리 해보든지.
오랜만에 먹어나 보게. 아니, 그나저나 집안 가구 꼬락선이며 가전이며 죄다 싸구려. 아휴, 진짜 격 떨어져서 정말. 우리 집 아줌마 방에 있는 가구들보다도 못하다니. 이런 집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걸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남편이 집에 퇴근을 하였죠. 남편은 시어머님의 언행에 불쾌한지 어머님을 향해 쏘아 붙였습니다. 약간 통쾌했죠. 엄마, 이러려고 우리 집 왔어? 아, 내가 올 때는 전화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리고 오셔서 이것저것 불평하실 거면 오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갈 테니까 안 오시면 화낼 일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 재호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막둥이를 어쩜 이렇게 변한 거야? 아니, 변하길 뭘 변해요. 나 원래 이랬어. 그냥 결혼하고 살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아진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시지 말라는 건데 제 말이 틀려요? 이렇게 와서 엄마도 화내면 내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요. 저희가 갈게요. 남편의 언행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신 어머님은 저를 한번 쏘아붙이신 뒤 집을 나가셨어요. 제가 뒤따라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선을 그었죠. 누구보다 든든했어요. 어머님이 한바탕 집을 뒤집고 가신 뒤 마음이 쓰였는지 저희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식사 초대를 받은 거여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서야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나 보다 하여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일이 끝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오기로 했죠. 어머님네 먼저 도착해 보니 형님들이 와 계셨어요. 남편의 형제는 형이 2명이 있는데 결혼을 이미 다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손윗사람이 2명이나 있는 셈이었죠. 오자마자 음식을 도울 게 있나 싶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들어간 거였지만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 형님들도 오셨네요. 안녕하셨어요? 제가 뭐 도울 거라도 있을까요? 제가 조금 거둘게요. 어머, 동서 왔어? 아니, 얼마나 번다고 힘들게 일하는 거야. 우리처럼 집에서 내조를 해야지. 남편도 바깥일을 잘하는 거야. 아, 네.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잘 맞기도 하고 일하는 게 좋아서요. 남편도 제가 일하는 걸 원하기도 하고요. 제가 너네랑 같니? 너네는 우리 아들들이랑 격이 맞으니 그렇다 치지만 얘는 일 안 하면 못 볼 게 있어. 그나마 살림에 보탬이라도 돼야지. 안 그러냐? 너는 이 닭 좀 손질하거라 온 김에. 네 전문 아니냐? 아가들은 앉아서 와인 좀 준비해줘요. 어머님은 눈에 띄게 형님들과 저를 차별했어요. 그나마 참고 견뎌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아팠죠. 형님들도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절 무시하기는 똑같았습니다. 형님들은 음대를 졸업하고 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죠. 형님들의 친정은 국회의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 평범한 저는 시어머님의 미움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다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박재호 씨 보호자분 되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박재호 씨가 지금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거든요. 여기 성 빈센트 병원입니다. 네? 뭐라고요? 재호 씨가요? 응급실로 가면 되나요? 우리 남편 괜찮은가요? 의식은 있는 거죠? 당장 갈게요.
제 남편이 일을 보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빈센트 병원에 실려왔다는 얘기였죠.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제 전화를 옆에서 들은 어머님과 함께 말이죠. 어머님은 병원에 가는 내내도 저에게 모진 말들을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우리 아들 잘못됐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알겠니? 어머님은 그렇게 가는 내내 저에게 독하게 퍼부었죠.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죠. 작은 뇌출혈이었기에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동의서였어요. 동의서를 작성한 뒤 수술실 앞에서 남편이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가지 않던 시간이 가고 남편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죠. 저는 휴직계를 내고 남편을 병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어서 재활과 회복에 전념하면 된다는 의사소견으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미안한 일도 아니지만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얼른 재활해서 일어나야지. 그래야 너도 그렇고 어머니 심려도 덜어드리지. 그런 말 마.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정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자기는 몸만 신경 써. 남편의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저는 어머님이 해다 주시는 반찬을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 시댁에 가는 일도 많아졌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은 저에게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얄미운 형님들도 함께 말이죠. 점점 더해갔죠. 그만하길 다행이지 진짜.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뭔 고생이라니. 애초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니만. 아휴 어머님 참으세요. 그래도 서방님 그만하길 진짜 다행이지. 아니 동서는 그럼 휴직계 쓰고 병간호 하는 거야?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거동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서 재활하는 동안이라도 옆에 있으려고요. 에휴, 하긴 동서는 그런 게 잘 어울려. 내가 뭘 했어? 집에서 내조나 하라고 했지? 애초에 휴직 말고 그냥 그만둬.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어떻게 그만두겠어?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안 그래? 동서네 부모님들도 벌이가 막 크진 않잖아, 안 그래? 벌 수 있을 때 벌어. 어머님, 형님들이랑 저 태생이 달라서 이래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형님.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전 누구처럼 친정 뒷배가 든든하지 않아서 제가 벌어 앞가림 해야 하거든요. 충고든 조언이든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니 동서. 내 말이 기분 나빠? 아니 참 웃긴다. 진짜 없는 집에서 자라면 성격까지 꼬여서 나오나? 동서 걱정돼서 한 말인데. 그러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형님이 참으세요. 지금 동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 근심이 많대요, 형님. 아휴, 아주 이제 아래 것이 윗사람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대든다.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제가 이 집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어차피 이래도 미워하시고 저래도 미워하시는 거면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가뜩이나 재호씨 저렇게 되고 하루하루가 심란하고 힘든데 꼭 가족끼리 이래야만 해요? 금 나눠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고 이 집에 시집 왔어야지, 안 그래? 말을 말아야지 내가. 내 입만 아프지. 아유 진짜 꼴값도 가지가지다. 그렇게 전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귀여움받지 못하는 며느리라면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살기로 말이죠. 마음은 먹었지만 병원에 와 남편 얼굴을 보니 서러웠던 마음이 북받쳐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란 기색이었죠. 당신 형수들이랑 어머님, 어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 이건 1, 2년도 아니고 어떻게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럴 거면 정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지. 왜 나 들이셨대? 이제 안 참을 거야. 나도 할 말은 다 하고 살 거야. 알겠어? 왜 그래? 형수들도 당신 많이 힘들게 해? 아휴, 내가 진짜 미안해. 널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 미안해, 정말. 남편 잘못이 아니지만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네요.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아진아, 조금만 기다려. 네 눈에 눈물 낸 사람들 내가 피눈물 나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아, 이 얼굴 상한 것 좀 봐. 아, 미안해. 됐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 미안해. 당신네 집 얘기해서.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네. 평소엔 담담했는데.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울고 난 뒤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명절까지도 남편은 병실에 있어야 했기에 저 혼자 명절에 시댁을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당부가 있었기에 혼자 새벽부터 장을 보고 시댁에 부랴부랴 갔죠.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쪽지 하나. 내가 적은 그대로 명절상 차려놓거라. 난 아기들이랑 마사지 받으러 다녀오마. 3시까지 올 거니까 다 끝내놓으렴. 어이가 없었죠. 혼자 명절상을 차려놓으라뇨. 그것도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저 혼자 말이죠. 화가 났지만 지금 막 장봐온 신선한 재료들이니 서둘러 혼자 음식 준비를 부지런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시가 되어 시엄마와 형님들이 들어섰죠. 어머, 마사지 너무 좋더라. 어머님, 우리 또 가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랜만에 스트레스 확 풀리고 진짜 이 맛에 산다니까. 아,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오랜만에 아기들이랑 마사지 받으러 가니까 그 여자들 봤니? 부러워하는 거. 너희가 내 딸인 줄 알아. 어머님, 형님들, 이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명절에 3분이 마사지 다녀오시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 혼자 하라고? 이게 다 투자만큼 대고 받는 거야. 너 얘네가 시집 올 때 얼마나 해온 줄 아니? 자그마치 3억이야, 3억. 그것도 줄여서 1억만 해오랬더니 꼴랑 3천 혼수해오고 네가 지금 궁시렁거릴 거냐? 넌 몸으로라도 내워야지 안 그러냐? 평생에도 모자라 너는. 어머, 3천이요? 아니 지금 검사 남편 얻어가면서 3천이라니. 나 금액은 처음 듣는데. 아유 동서, 너무했다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제 수중에 있는 돈이었어요. 어머니 형편에 맞춰 하는 거지. 뱁새가 항세 따라갈 일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그거 욕심이란 생각 안 드세요? 전 아직도 후회 안 해요. 그때 무리해서 빚내 결혼했다면 지금 휴직도 못했을 거고요. 병간호도 못했겠죠. 너 병간호 한다고 유세 떠냐 지금?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 들이지 말랬다고. 아주 갖다 붙이기도 잘하는구나.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다 이 집이랑 격이 안 맞으니까 그런 사고도 생기는 거라고 알아? 어머님이 그렇게 억지를 쓰고 계실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건 바로 태어난 남편이었어요. 저에게 말도 없이 퇴원을 집 밖에서 다 듣고 있었죠. 상황을 지켜본 뒤 형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님들은 놀래 자빠졌고요. 정말 통쾌했네요. 역시나 안 봐도 훤하군요.
그동안 아진이 어떻게 대하셨을지. 형수님네 아버님, 요새 불법 단란주점에 자주 오간다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둘째 형수님네는 세금 관련 압수수색 들어갈 거고요. 병원에만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한 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하나씩 해보니까 아주 형수님네 집안들 뒤가 무척 구리대요. 우리 깨끗하게 좀 삽시다, 네? 그리고 엄마,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아진이도 안 올 거고요.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아진이 전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 때문에 아진이 도망가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고요. 형수님네도 뭐 알아서 잘 수습해 보시고요. 아니, 서방님.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기는 말이야. 뭐? 압수수색? 지금 협박하는 거야, 뭐야? 아, 참나. 서방님, 차분히 대화로 얘기해요, 네?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무슨 오해요? 이가 얼마나 일처리는 깔끔한 사람인데 그동안 병원에서 서류 훑어보던 게 형님네들 자료였구나? 참나. 난 얼마나 고고하신 집안에서 태어났나 했더니 이거 완전 불법 천지들이구만. 어머님이랑 참 잘 어울리시네요. 새 모녀 같아요, 꼭.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네 남편이 검사면 다야? 서방님, 형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형들도 로펌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맘대로 하세요. 전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형수님 아버님은 소환명령 떨어졌을 건데 전화 안 해보세요? 형님은 남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제 힘을 감당할 수 없었죠. 반대로 제가 두 형님들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쥐고 흔들었네요. 그대로 어머님은 졸도하시고 뒤늦게 온 형들도 뜯어 말렸지만 이미 저와 남편을 말릴 순 없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머리를 잡아 흔들고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껴안아 주었죠. 저조차도 남편에게 미안했고 남편도 그동안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파했고요. 정말 이 순간만은 남편이 최고인 것 같았네요. 고마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이랑 등도 져야 하는데 괜찮겠어? 미안하다, 정말. 내 가족은 너야. 널 무시한다면 그건 내 가족이 아니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너 덕분에 나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이게 다 너 덕분이야. 밤새 간호해주고 재활 도와줘서 고마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우리.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과 손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졸지에 막내 아들도 잃고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들 집안도 난리가 나서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희는 그 후로 아이도 낳고 새 식구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종종 남편이 시어머니를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살짝 떠보지만 남편은 딱 잘라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네요. 돈 보고 사람 무시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의 소식을 끊고 살아서 모르겠지만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아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하네요. 이 집 저 집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희 집 또한 특별한 사연인 것 같아 한번 써보았는데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면서 시어머니가 꽃을 보내온 지인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집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세상이 그때도 많이 변했다곤 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말이 중요했고 시댁에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죠. 저 역시 그런 집안의 며느리 중 한 명이었어요. 결혼할 당시 저와 남편은 서로 누가 잘났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양가 집안의 수준도 비슷했어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집을 해주거나 혹은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아들에 대한 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죠. 이남 일녀 중 장남이었던 남편은 시모의 두 번째 남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시부께서는 무뚝뚝하셨고 가정에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당연히 시모에게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남편에게만 자신의 모든 애정을 쏟아 부으셨어요.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좋겠지만 당신이 쏟아부었던 애정만큼이나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대우해 주길 바라셨고 아들은 자신에게 소홀해도 대신 며느리는 자신을 떠받들여 줘야 한다 생각하셨어요. 너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 집안 큰 며느리라는 애가 어떻게 시댁 일에는 이렇게나 관심이 없어? 하다못해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어머님 무슨 일 없으시냐? 안부라도 물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내가 너한테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 아니면 돈 벌어다 달라고 했어? 겨우 시댁 식구들 챙기라고 말하는 것뿐인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넌 큰 며느리 도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저 주말마다 여기 오고 있잖아요. 애들 아빠도 일하지만 저도 내내 일하고 있어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여기 와서 하루 보내고 집에 가면 저 쉬는 날 없이 바로 또 일 나가야 하는데 어머님은 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매일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거기다가 어머님 전화 드려도 남편 얘기하느라고 전화도 안 끊으셔서 제가 일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어머님 저보다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고 통화도 남편이랑 하세요. 너 그게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아들 일하는데 방해되게 전화를 하라는 거야? 며느리가 되면 그런 건 네가 챙겨야지. 너 지금 일한다고 유세 부리니? 이것 봐라. 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너도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서 네 남편한테 유세 부리는 것 같은데 너 그럴 거면 당장 일 때려치워.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을 무시하는 얘기를 해? 그까지 몇 푼 좀 번다고 남편이며 시댁이며 무시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이고 시댁이고 무시를 했어요. 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 주변에서도 일한다고 하면 그래도 고생한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머님은 제가 이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일 안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저 일 안 하고 쉴 때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아들 불쌍하다면서 눈물바람이셨으면서 막상 저 일하고 나니까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며느리가 대드는 걸 다 듣네. 아들아, 이것 봐라. 며느리가 늙은 시어미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이거 보고서도 너는 네 아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모르겠네. 아이고. 시모는 고작 50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 늙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시모의 행동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한 번을 말리거나 중재해주지 않았죠. 사실 저에게 막말하는 시모도 미웠지만 그보다 더 미웠던 건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평소에도 무뚝뚝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책임감이 저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바로 시모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했던 것 같아요. 항상 바깥으로 도는 시부를 원망했고 홀로 남은 시모를 안쓰러워했는데 그러다 보니 매 주말마다 시댁에 가길 원했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빠짐없이 시댁에 가길 원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일이 밀려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며 말한 날도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 말이야. 일이 좀 밀려서 주말에 내내 근무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빨리 일 끝내보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 일도 마무리돼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주에는 시댁에 못 가겠어. 이번 주는 나 빼고 당신이랑 애들이랑만 다녀와. 애들 옷이랑 챙겨야 할 건 내가 미리 챙겨둘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입히기만 하면 돼. 어머님한테는 내가 전화 드릴 건데 혹시 모르니 당신도 한번 전화해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매주 가는 걸 왜 못 가? 일이야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하나 빠진다고 회사 어떻게 안 되니까 빠질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애들이랑 다 같이 챙겨서 일찍 집에 가자. 안 그래도 엄마가 주말에 몸보신 해준다고 닭 여러 마리 사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안 가? 가서 닭도 삶고 상 차리는 것도 당신이 도와야지. 애들은 그럼 나 혼자 보라는 거야? 어떻게 나 혼자 빠지라고 해. 직원들 다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나만 홀랑 빠지는 게 말이나 돼? 당신 근데 웃긴다. 저번에 당신 회사 여직원이 집안일 때문에 주말에 근무 못하겠다고 하니까 당신 엄청 욕했잖아. 여자들 책임감도 없다 어쩐다 하면서. 그래 놓고서는 나는 집안일 때문에 일을 빠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나 이번 주말에는 못 가니까 당신도 안 가던지 아니면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가던지 알아서 해. 아니 너 지금 며느리 돌이 안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일하더니만 아주 정신 상태가 굴러먹었네.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일 시작하니까 이상해졌다고 걱정하시더니 엄마 말이 맞았어.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도 안 갈 테니까. 집에는 당신이 전화해서 말해. 당신이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도 안 가는 거라고. 아주 나한테는 가정에 소홀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더니만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네. 하루라도 시댁에 가는 걸 빠지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눈치를 받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남편은 며칠씩 애들을 잡았어요. 저에게는 화를 낼 명분이 없으니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화를 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같이 싸웠지만 더 눈치를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과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돌이 운운하던 남편은 그렇다고 친정이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친정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가질 않았고 생신이라고 전화한 적도 없었죠. 친정 식구들이 뭐하고 사는지도 결혼 기간 내내 몰랐던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의 단 하나의 약점이라면 바로 시모였는데 시모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픈 날이면 연차를 쓰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당신 엄마한테 전화 안 드렸어? 아니 며느리가 된 게 시엄마 챙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엄마 오늘 몸살 나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는데 당신 어떻게 몰라? 당장 회사에 말해서 쉬겠다고 하고 집에 좀 가봐. 엄마 몸살 나서 목소리도 통 안 좋던데 어떻게 집에 한 번을 전화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보다 바쁜 내가 그걸 알아? 얼른 일 정리하고 바로 집으로 가. 나도 일 끝나면 갈 테니까. 뭐? 지금 어떻게 시댁에가? 그리고 내가 쉬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쉬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거야? 당신 회사는 그럴 수 있어? 우리 회사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댁 가려거든. 당신이 가. 아니, 저번에 우리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을 때도 나 쉬지도 못하고 늦게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서는 왜 오늘은 이렇게 부랴부랴 전화하는 건데? 나 못 가니까 당신이 가든지 해.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잖아. 노인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를 챙겨. 당신이 좀 가서 죽도 써드리고 약도 좀 사다 드리고 해.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일이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일이야 갔다 와서 하든지 내일 하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얼른 챙겨서 집에 가보라고. 엄마 며칠 전부터 몸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아, 가는 김에 사골 좀 사다가 집에서 좀 고아드려. 아니, 못 간다는데 왜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건데? 갈 거면 당신이 가야지. 나는 회사에서 시댁까지 1시간 거리지만 당신은 20분도 안 걸리잖아.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가라 마라 할 거였으면 애초에 당신이 가면 되는 거야. 왜 바쁜 나한테 갔다 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아침에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아프신 분이 아침 새벽부터 목욕탕을 갔다 오셨다고? 당신 어머님 아프다는 거 제대로 확인한 건 맞아? 안 그래도 어머님 사골 구워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 내가 시간 없으니까 주말에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당신한테는 아프다고 한 거야. 나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려고. 당신은 무슨 사람 컨디션이 그렇게 쭉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침에는 컨디션 괜찮아서 목욕탕 다녀오셨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아프다고까지 하시면서 나한테 전화를 다 하셨겠어? 아들 일하는 거 방해될까봐 전화도 잘 안 하시는 분이. 어쨌든 엄마가 뭔 일이 있으니까 전화하셨겠지. 자꾸 토달지 말고 얼른 갔다 와. 막무가내로 갔다 오라는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남편에게 가라고 해봤자 자기는 가장이고 일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가냐면서 황당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은 어차피 없어도 되는 일 아니냐면서 제 일까지 무시하곤 했어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지만 친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이혼도 반대하셨을 뿐더러 아이들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시댁만 아니면 남편과는 큰 트러블이 없이 지냈기에 조금만 참자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 큰아이가 아파서 주말에 시댁을 가지 못한 날이 있었고 남편만 혼자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이 걱정에 연락을 한 줄 알았어요. 예, 큰애는 좀 괜찮니? 그러게,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걸 밖에서 그렇게 놔두니까 애들이 아픈 거 아니니? 이게 다 티가 나는 거야. 엄마가 집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티가 나는 거라니까. 에휴, 불쌍한 것들. 엄마가 집에 붙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되고 할 건데. 그러질 못하니까 애들이 몸이 자꾸 아프지. 너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네가 애초에 살림을 알뜰하게 잘했으면 밖에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어머님, 애들 걱정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큰애는 지금 열 많이 내렸어요.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 학교에서 옮았던 것 같아요. 애들 크면서 안 아픈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닌데. 어머님 저 찔리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남편 생활비 부담도 덜고 좋은 거죠. 어머님은 애들 여기저기 학원 보내라 뭐 시켜라 하시면서 그 돈은 어떻게 내라고요? 제가 일이라도 하니까 가능한 거지. 어쨌든 네가 알뜰살뜰 잘 가게 꾸렸으면 애비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 그나저나 애가 그렇게 일찍 괜찮아질 거였으면 그냥 여기 오지 그랬니?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다 났다니까.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결혼까지 시켜뒀더니만 아들이 오늘 집에 와서 뭐 했는지 아니? 설거지를 다 했어. 그 고생한 손으로 설거지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네가 할 일을 우리 아들이 대신한 거야. 네? 어머님. 저도 친정 가면 제가 설거지 해요. 원래 자기가 먹은 건 설거지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제가 할 일이라고 하세요? 남편이 그래도 어머님이 설거지하게 두지 않고 자기가 했으니 장하다고 해야지. 왜 또 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애들 한번 열나면 계속 열 오르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오늘 거길 가요? 어머님, 저 진짜 서운해요. 남편 저번에 살짝 열 조금 있을 때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약 챙겨서 시간마다 열 떨어졌나 확인하시고서는 왜 저희 아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너무 서운하네요. 서운할 것도 많다. 예,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손주는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누가 더 아깝겠어? 그나마 우리 아들 핏줄이니까 내가 이 정도로 관심 주는 거지. 네 핏줄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안 받지 뭐. 하여튼 다음에는 네 남편만 보내지 말고 다 같이 와. 와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면 나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야. 알았니? 귀한 아들 손에 물을 묻혔다고 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 앞에서는 세상 귀한 손주처럼 아이들을 아껴줬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시모는 손주들에게도 정을 주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시댁에 가는 걸 꺼려했고 불편해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오냐오냐 해주니 애들 버릇이 없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시모와 남편은 마치 세상에 그 두 사람만 소중한 사람인 것 마냥 행동을 했고 남편은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똑똑하고 부지런했지만 그만큼 고집이 셌고 회사 내에서도 트러블이 많았죠. 어느 날은 남편의 직장 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겠다며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미 사직서까지 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남편이 벌려놓은 일들이 떠올라 하나둘씩 언급했고 아마 남편은 그 모습이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일에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일을 해서 그런지 남편은 100만 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처 접대 비용, 선물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벌려놓은 카드값이며 빚들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사직서를 냈다는 게 전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죠. 더군다나 남편과 트러블이 있었던 상사는 몇 주 후면 지방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할 사람이라 지금에 와서 그만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도 크게 다퉜던 날이 있었어요.
그 다툼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 며칠 후에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죠. 너 지금 일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니?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가장이 길을 펼 수 있어야 가정이 올바로 서는 거야. 어떻게 집안의 가장을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네 남편 모시고 가. 어떻게 버리장머리 없게 다퉜다고 집을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애를 그렇게 몰아붙여?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을 몰아붙였다고 그러세요? 제가 집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짐 싸들고 나간 거예요. 어머님도 솔직히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 매번 접대한다 어쩐다 하면서 새벽까지 술자리에 선물해야 된다고 카드비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요. 남편 능력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다 벌려놓고서는 겨우 직원이랑 다퉜다고 일 그냥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안 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회사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걔만 좋자고 그렇게 했겠냐? 다 가정에 도움되라고 싫어하는 술자리도 가고 그러는 거지. 너는 애가 바깥 일도 한다면서 그런 거 하나 이해도 못 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이래서 너 처음부터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남편을 제대로 모실 줄 알아야 네가 밖에서도 일 제대로 하는 거지. 집안에서도 가장을 떠받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만 버는 기계니? 지금까지 평생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잔소리에 바가지에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집까지 찾아와? 아니 왜 그게 제 일까지 연결이 돼요? 남편이랑은 잘 얘기해서 풀게요. 어머님도 너무 남편 편만 들지 마시고 혼낼 때는 혼도 내주세요. 남편이 이번에는 진짜 그냥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사직서 던져두고 온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사직서 반려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좀 전해주세요. 내일 출근 안 하면 사직서 수리한다고 하니까 내일은 꼭 출근하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자꾸 남편 편만 들어주지 마시고 이번에는 출근하라고 좀 말해주세요. 남편의 직장은 생각보다 입소문이 잘 나는 업계라 주변 인맥 관리도 잘해야 하는 편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은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 트러블도 많은 편이었으나 그나마 일 잘하고 성과도 잘 내서 회사에서는 내치려야 내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이성은 있었던 사람이라서 한번 사직서 던져두고 나서 며칠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고 달래 다시 회사를 보내곤 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 끝에 남편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장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는 물론 남편도 잘한 것이 있겠지만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모는 제가 걸림돌이라며 항상 말씀을 하셨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날 시모는 역시나 남편 자랑을 하셨어요. 아유, 우리 큰애는 지금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애인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일찍 장가를 보낸 것 같아. 그때 장가만 안 갔어도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지금쯤이면 회사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지 않았겠니? 너희들은 큰애 보면서 좀 배워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 직장에 10년 넘게 다닐 수 있는 거야. 엄마, 형은 형수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회사에서 잘렸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엄마는 너무 형한테 올인하는 것 같아.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우리 형수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솔직히 나도 버거운 게 우리 엄마인데 옆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형수님 아니었으면 엄마고 형이고 지금 이런 생활 누릴 수 있었겠어? 감사하게 생각해. 얘는 무슨 그럴 소리를 해? 얘가 뭘 했다고? 다 우리 아들이 잘난 덕이지. 아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버텨준 건 아들인데 무슨 네 형수한테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니? 참나, 네 형수야말로 우리 아들이랑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솔직히 가정 내팽개치고 밖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누가 예쁘다고 하니? 나 정도면 시집살이 안 시키고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야. 엄마, 그건 엄마 착각이야. 형수님 생각은 안 그럴걸? 내가 1년에 명절 때만 엄마 보지만 왜 그러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엄마도 좀 깨달은 게 있어야 돼. 형수님이 엄마랑 형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틴 줄 알아? 귀한 우리 조카들 때문에 견딘 거지. 에휴, 내가 이래서 집에 오기가 싫다니까. 형수님도 이렇게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세요. 엄마나 형이나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아요. 시동생들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본가를 찾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결혼을 하며 생활을 해보니 시모가 유난스럽게 큰 아들만 챙기는 걸 보고선 두 동생들이 학을 뗀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은 시동생들밖에 없었죠. 시동생들이 대놓고 시모와 남편에게 뭐라고 해도 두 사람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시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남편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사소한 일이라도 있으면 시부가 아닌 남편부터 찾았고 남편은 혼자서 처리하기 귀찮으니 항상 저에게 그 일을 떠맡겼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트러블도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시댁일을 처리했으니 저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없었지만 점점 남편도 귀찮아하면서 저에게 넘기니까 저와 많이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다음 주에 엄마 건강검진이니까 시간 비워둬. 예약은 내가 해놨으니까. 그러고 보니 당신이 며느리인데 그런 거는 알아서 좀 해줄 수 없어? 밖에서 일하는 내가 이런 거 일일이 다 챙겨야 하나?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내가 일일이 다 챙기고 있는 거야? 당신 이거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직무유기는 무슨? 당신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시댁에 관련된 일 누가 했다고 생각해? 당신이 했다고 생각해? 당신은 지금처럼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거면 예약만 해놓고 손 놓아버리잖아. 결국 병원까지 모시고 가야 하는 건 나고. 아니야?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내가 모시고 가야 하고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가봐야 하고 이게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가 아니고 종 아니냐고. 뭐? 당신 말 다 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지금 그게 말이라고? 원래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하는 거야. 그게 마땅한 건데 당신은 어떻게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줄 생각은 안 해? 솔직히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집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해. 아니면 빨래를 하라고 해. 당연히 노인네가 혼자서 병원 가기 힘드니까 같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라고 안 늙을 것 같아? 내가 병원 가는 것 때문에 그래?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하면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거니?
그래, 어디 한번 따져보자.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는데? 항상 어머님은 지금까지 내 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당신 덕에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받았다고 하는 거냐고.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당신은 당연히 맏며느리니까 당연하게 잘해야 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 요즘 왜 이래?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엄마가 이걸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따지고 드냐고. 나이 드니까 손해 받는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는 거야? 아니, 엄마도 안 그러는 걸 어떻게 엄마보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따져? 남편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걸 못한다고만 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제가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댁이면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도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전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남편과 시모에게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남편은 회사 사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워낙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사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된 거였죠. 바로 그날이 제가 남편과 헤어짐을 결심한 날이었어요. 취임을 하고 첫 출근을 하는 날, 어쩐 일인지 시모가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아, 남편 사내 이사 취임하고 첫 출근이라 그래서 오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 출근이랑 똑같아요. 이사만 달았을 뿐이지 근무는 똑같이 한대요.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녁에 남편이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던데 오늘은 저희 집에 계시고 저녁에 식사하고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너 어쩐 일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니? 왜? 남편이 사내 이사 됐다고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니? 참, 그러게. 애초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내가 안 그래도 너 하는 거 두고 보고 있었어. 그동안 며느리라고 들였더니 뭐 하는 것도 없고 남편 기나 꺾고 있고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고 있었다고. 오늘이 딱 너 내보내기 좋은 날이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 출근해야 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해요. 안 그래도 저도 남편한테 할 얘기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머님도 들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가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리 아들 발목만 안 잡았으면 애초에 우리 아들은 큰 물에서 놀았을 거다. 네 아들은 큰 물에서 놀 거니 넌 빠져. 시모는 절 내쫓으려고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남편이 더 야속했죠. 그렇지만 전 이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이혼장을 두말 없이 두 사람의 면전에다 던져주며 이 피라미드라 오로파 거기 대표 이사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벙쪄 있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전 출근을 했고 계속해 걸려오는 전화를 다 무시했어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친오빠가 대표이사가 됐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사실을 말해주었죠. 당신, 형님 우리 회사에 올 거란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이거 지금 당신한테도 잘못 있는 거 알아? 그래, 나랑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당신 오빠가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게 그렇게 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엄마가 그런 말 한 거는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도 나랑 사는 거 답답해 했잖아. 맞아. 당신이랑 사는 거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었어. 오빠가 당신 회사 대표이사 된 거 말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못하게 만든 거야. 해외에서 급하게 오빠 들어오면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당신 바쁘다며 다 거절했다며. 나도 여러 번 할 말 있다고 했는데 당신 내 전화도 받지 않았잖아. 왜? 밖에서 딴 여자 만나느라고 그랬어? 오빠가 당신 사내이사 된 걸로도 할 말 많다고 하던데. 당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던데? 당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 일단 형님이랑 좀 만나게 해줘. 연락드려도 받질 않으시네. 할 말 있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당신 그리고 외도한다는 거 그거 당신 오해야. 내가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 내가 다 해명할 테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외도를 하건 뭐라건 이제 상관없고 당신이 딴 여자 만났으면 난 당신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할 거니까. 이제 와서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신 말대로 공과 사 구분할 거야. 근데 당신 공도 만만치 않게 복잡하던데. 그렇게 잘난 당신이니 알아서 잘 해결해봐. 회사 내부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게 되며 줄줄이 사내이사도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주주총회에서는 해외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대표이사를 했었던 저희 오빠를 취임시켰던 것이었어요. 그 전부터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오빠는 제 남편과 같은 회사라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급하게 재차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오자 오빠는 수락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그동안 외도를 저지르면서 해외에 있던 오빠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몰랐고 자신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도 몰랐어요. 당연히 말을 하려고 해도 제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이혼장을 날리고 바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집에서도 제 상황을 다 알게 되었고 물론 친오빠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뒤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상간녀의 정체는 바로 남편 회사 주주 중 한 명의 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선 전 너무나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 남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과정 속에서도 이 상간녀가 끼어 있었어요. 상간녀가 자신의 아빠에게 남편을 사내이사로 올려달라고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 이혼 소식에 친오빠도 회사에서 따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회사 주주는 남편을 사내이사로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것이었어요. 능력은 부풀어져 있었고 성과 중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며
결국 남편은 사내이사에서 일주일도 안 돼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도 사실도 드러나게 되며 남편뿐만 아니라 그 회사 주주도 회사 일에 손을 떼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로웠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분할도 매달 1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던 남편에게는 분할 비율이 높지 않게 설정이 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아마 시모는 아들을 사내이사로 올려준 그 상간녀가 아들의 동아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내이사로 취임하던 날 부랴부랴 저를 내쫓으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파국이었죠. 뒤늦게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어미야, 아유,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네 고생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 보편까 싶어. 내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구나. 그렇지만 내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남이 될 순 없잖니. 우리 아들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박혀서 있는데 내가 어찌나 안쓰러운지. 그렇게 안쓰러우시면 평생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귀한 아들 발목 잡는 거 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헐헐 뛰어다니게 놔둬드렸는데 만족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 애초부터 남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이제 와서 왜 남이 될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상간녀 아빠한테 사정이라도 해보세요. 혹시 몰라요? 그쪽에서 받아줄지? 어미야, 왜 이러니? 너 그렇게 말한 적 없었잖아. 애비가 잘하려고 그러다가 실수 한번 한 거야. 알지?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일 망치는 거. 사돈 총각이 거기 회사 대표 이사라고 했지?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지만 그건 사적인 거고 그걸 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아, 모르시나 본데 저랑 헤어졌다고 일 그만둔 게 아니라 사내이사 취임하는 게 불공정했다는 게 밝혀져서 그만둔 거고요. 그리고 외도까지 했으니까 그만둔 거예요. 기업 이미지 모르세요? 하긴 그걸 아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전화해서 헛소리 짓거리지는 않았겠지만 아주머니, 그렇게 귀한 아들 평생 끼고 사시고요. 저는 더 이상 아주머니랑 아주머니 아들 사이에 끼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버틴 세월이 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잘 컸고 더욱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어쩐지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침체됐던 마음이 금방 회복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잘났다 생각했던 아들이 모든 걸 망치고 집으로 돌아온 걸 보고선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한번 다퉈본 적 없는 두 사람이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툰다고 하니 참 그동안 애틋했던 게 어디 갔나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그때 당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 찢어졌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벅차고 힘든 일 있더라도
언젠가는 나를 진실로 알아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